예, 안녕하세요. 어,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지금 녹화가 기죠?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13일입니다. 예, 2월 13일이고 월요일이고요. 벌써 뭐 우리 매번 이야기하듯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예년과 같은 활기를 얻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길었어요. 코로나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벌써 우리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이를 먹었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은 그 젊음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시간이라서 내가 3년 더 늙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남아있는 뭐 100세 시대니까 뭐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삶을 어, 잠시 중단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가는 거죠. 참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잃으면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책 두 권을 열심히 말로만 준비하고 있는데 책 한 권은 갑자기 나오게 된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하나 지금 뭐 나올 때 책 출판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녹음을 하니까 떠드니까 제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떠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죠? 벌써 지금 2분 동안 인사말만 했으니까 녹화분만. 세종시 이야기, 세종시 집값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종시는 뭐 나중에도 많이 언급할 거고, 과거에도 많이 언급을 했죠. 그리고 특히 세종시 아파트 값에 대해서 저처럼 뭐 신랄하게 언급한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지주클럽 회원분들이 증인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세종시 아파트 값 가지고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전문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죠. 좀 많이 떠드는 사람, 많이 정리한 사람, 저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맞췄다라고 하는데, 참,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참을 수 없는, 분노라기보다도, 이제는 이제 그런 말씀 안 내니까. 그런데 제 내적으로는 분노를 느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이미 세종시 아파트 값은 사실은 작년에 올랐다? 호가를 가지고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 문제는 15년 전에도 뭐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제가 그 블로그에 글 쓰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15년 전에 그 이제 동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죠. 심각한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내가 연고와 상관없이 가서 살고 싶다,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 제주도? 물론 제주도는 뭐 그냥 로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종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의 도시 중에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시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특히 뭐 저는 경기도 지역일 때 시들을 보면 가만있어 이런 시가 있었나 뭐라고 생각하는 할 정도로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작은 위성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그 세종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종시가 어떤 도시고 또 뭐 역사적인 거라든지 아무튼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세종시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공무원들이, 우리 그 고위 관료들, 대감님들이 사는 곳이 또 세종시다 보니까
어찌 됐든 아무리 지금 규모가 작더라도 세종시가 갖는 그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뭐 폭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꾸준히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뭡니까 그 아까 글씨 작다고 해서 가만있어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이 세종시 아파트값에 대해서 지금 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떠들더니 가장 많이 폭락했다라고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인정하는 부분이죠, 다들. 예, 얼마 했는데 뭐 얼마가 떨어졌다더라. 요즘 뭐 강남이니 뭐니 아파트 값들 많이 떨어지고 나서 뭐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그 세종시 집값에 대해서 뭐 자, 우리 기사 보면은 한 해 동안 뭐 1, 2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그 팩트와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다르고 우리가 일단은 그 아파트 관련된 그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들 그 소문이 너무 빨라요. 예, 소문이 너무 빠르고 또 호가가 너무 그 마치 거래가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신고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빡빡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수십 년간 당하면서도 수십 년간 당하면서도 사실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애써서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 본인들이 기껏 해봤자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파트값 시세를 듣는 거와 뭐 중개거래소 그죠 공인중개사분들 그런데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과연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뭐 방송에서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뭐 신문 기자들 이야기 그러니까 많이 떠들기 때문에 그게 팩트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뭐 그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안티들한테 시달릴 때도 그딴 이야기 많이 했었죠. 강남불패, 강남불패랍시고 강남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강남 집값을 거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소유자들이 고가에 산 분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저가에 샀어요. 이미 이익 실현을 한 분들이에요. 초기 분양 받은 사람들은 우리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뭐 이렇게 특별 분양권 해가지고 세종시로 이주를 안 하다 보니까 이주에 대한 장래 정책으로 그 특별한 혜택을 줬죠. 뭐 그것이 나중에 왜 공무원들한테 저딴 혜택을 주느냐 저것이 오히려 차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세종시의 그 공무원들한테 그 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한테 세종시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강제로 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일단은 누군가 가야 되니까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분양한 분들이거나 그리고 10년 전 예. 그렇죠. 지주클럽 한참 할 때 그때도 뭐 분양들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때 분양한 분들은 사실은 뭐 이익 실현을 다 했죠. 이익 실현을 다 했고 세종시 아파트 값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죠. 계속 지적이 됐죠. 수년 동안 그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너무 이 아파트 값을 갖다가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얼마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또 그 얘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10분 안에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핵심만 오늘 이제 녹음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전까지 가격이 내려가기 좀 어려워요. 코로나 전까지 내려가기는 어렵고 그 2022년도 이전까지 2021년도라든지 2020년도까지의 가격선의 정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폭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폭락되었다라는 것은 2022년도에 뭐 심하게 올랐다. 막 뭐 세종시가 대박이다라고 떠들었던 일부 몰지각한
그 바람잡이들이 떠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 이제 소유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막연한 기대 심리, 그리고 또 바가지 써서 구매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 전에 2022년도 이전에 뭐 좀 오르고 분양되고 뭐 이랬었던 가격들은 우리가 세종시가 만들어진 시간이나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지켜진다. 지켜진다. 그런데 자꾸 2022년도에 거래됐었던 그 가격 가지고 이렇게 그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2022년도에 이렇게 올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른 가격 아니면 또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2020년대 가격 수준대로 이제 거의 갈 것이다. 그 밑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붕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붕괴가 되면 정부가 가만히 안 있죠. 정부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이제 당분간 떨어지면서 이건 뭐 호가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상태로 쭉 가겠죠. 쭉 가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회복될 거냐.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종시는 우리가 뭐 자녀분을 뒀거나 뭐 나이 먹어서 뭐 내가 세종시 갈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뭐 위치도 그렇고 또 행정 뭐 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종시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규모에 비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세종시다.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전국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러워하는 거하고 선호하는 건 다른 거죠. 아니, 강남 가고 싶죠. 강남 가고 싶죠. 아니, 비싼 거 뭐, 똥이라도 비싼 거면 가지고 싶죠. 그런데 제발 그거와 우리 구분을 해야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뭐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지역색이 또 가장 약하고 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지금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불편함도 있다라고 보지만 향후 우리 세대까지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쭉 세종시는 완만하게 이제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호가가 떨어졌으니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 세종시 폭망이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 개념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주식은 테슬라 해야 돼 막 이렇게 떠들다가 또 테슬라 폭락하니까 아씨 뭐 테슬라 뭐 어쩌고 뭐 또 뭐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마치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 세종시는 일단은 뭐 절대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구조상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작년 호가상 무시하고요. 제가 그냥 대충 찍었을 때 2021년도에 형성된 가격이 당시에는 조금 높았다라고 보여졌지만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나 이제 앞으로 향후 그 가격으로 거의 지키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저는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를 거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아니라 완주한다면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제대로 채운다라고 하면 아마 큰 발전을 할 겁니다. 굉장한 발전을 할 겁니다. 왜? 아픈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국민 특성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바람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5년을 버텨낸다면.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원체 시끄러워서 과연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 아파트값의 중요한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혼란 상태로 앞으로 4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냐, 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 3의 당이 집권하는 어떠한 그 새로운 바람이 불거나 뭐 민주당이 되거나, 근데 민주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국힘당이 열심히 싸우다가 그런 말로만 국힘당이고 말로만 민주당이었던 그 인사들, 쓰레기들 양쪽 당에 많이들 좀 물갈이가 되는, 세대 교체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국힘당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둘이 싸우다가 둘이 싸우다가 둘 다 밀려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부동산하고는 직접적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세종시가 왜 이제 포인트가 언제냐면 대선이에요. 다음 대선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 포인트는 다음 대선이고요. 다음 대선에 중요한 결정이 나오겠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청와대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미 그 청와대 규모의 공간을 갖다가 세종시의 집무실을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진행이.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대해서 과연 서울에 계신 분들도 용산 집무실을 동의할 수 있느냐? 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미 나왔는데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 3의 장소에 또 다시 옮겨서 하느냐? 그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겠죠. 결국은 청와대로,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제2 집무실을 메인으로 해서 용산을 빼고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용산 자체를 혐오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뭐 그 천공인가요? 예, 천공 이야기가 만약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용산을 또 한번 철수를 하겠죠. 그런데 뭐 또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되는 후보가 그 세종시의 저기 뭐 대통령 제2 집무실에 대한 역할을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세종시는 이미 이제 그 행정도시로서 속도 문제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만만히 이제 그 세종시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아파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내가 비싼 이자를 집어넣고, 아파트를 구매할 만큼, 투자할 만큼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느냐. 그걸 뭐 쉽게 이야기하는 과거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요즘은 또 이제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세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분들, 특히 이제 제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 저도 뭐 동년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결혼이나 또 향후에, 사는 데 있어서 세종시를 염두에 두고, 뭐 무리하게 뭐 서울이다 뭐다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가장 그 우리 공무원 월급에, 공무원 월급 가지고 안정적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세종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 월급이나 교사 월급으로 서울에 사는 거는 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저는 불쌍할 것 같아요. 그 월급에, 서울에서 그 생활비에 그렇게 쓰면서, 글쎄요. 그런데 그래도 세종시 정도, 지방 정도 내려오면, 내가 뭐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라는 게 뭐 이렇게 핵심만 팩트만 뭐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리고 글쎄요, 세종시 집값 전망 뭐 이거 볼까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죠? 2022년도 12월 15일 뭐 떨어진다면 뭐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다 과거형이라. 이 기자들이 뭐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뭐 여기 뭐 나름 안다고 떠드는 양반들이 있는데, 뭐 세종시 집값 뚝뚝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 근데 이 싸게 내놨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이지 않죠. 호가보다 싸게 내놨다는 얘기지 분양가보다 싸게 내놨다라고 하면 우리 인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냐라는 것을 어떻게 그 장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한 10채 정도로 이렇게 등기부를 띄워보세요. 띄워보고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제1금융권 대출이 보통 대출 금액의 뭐 120%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130% 120%죠. 1금융권의 대출 금액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절대로 1금융권이 그 아파트에 만약 국민은행이 대출을 분양 당시라든지 뭐 이렇게 그 후에라도 집중적으로 해줬다라고 했을 때 1금융권이 대출해준 금액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뭐 지금 뭐 앞뒤 없이 막 뭐 폭락론 이야기하고 뭐 아파트값 떨어졌으니 뭐 자기네들이 마치 뭐 대단한 전지적인 능력자인 거 마냥 신나서 또 한 10년 만에 또 복귀해서 막 또 떠드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추후에도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그래서 세종시를 지금 뭐 팔아야 되느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는 윤석열 정부 몰락과 함께 세종시에 이제 청와대 이전설이 나오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세종시에 내가 물려서 그나마 좀 손해를 조금 만회하고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권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시는 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왜? 지금 용산 집무실 그죠? 매칭이 되죠. 지금 만약에 정권이 정상적으로 못 가서 중간에 엎어지게 되면 뭐 새로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고 싶겠어요? 예. 세종시는 제2 집무실이 지금 이제 뭐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하고 싶었고 답답했습니다. 요즘 하들 뭐 유튜브에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하고는 일단 코드가 다르니까 유튜브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예. 그런데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고는 저는 뭐 10여 년 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벌 수 없어요. 유튜브 통해서 대박 친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스템이나 능력이 뭐 트위터라든 페이스북을 하든 아니면 그냥 방송 우리 외주 업체를 하든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개인들이 유튜브를 해서 뭐 유튜버로서 해서 이렇게 잘 날린다 막 이렇게 좀 과장돼 있는데, 많이 과장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는 좀 과장이 심해요. 항상 참. 일단은 뭐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분이나 녹음했네요. 다음에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중단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뭐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적어도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면 유튜브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기죠. 일단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떠들 수 있는 게 가장 좀 행복합니다. 오늘 처음 녹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녹음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